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전 조율 없었고요. 다양한 국정 현안과 또 주요 이슈들이 골고루 다뤄졌습니다. 주요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채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연설문을 포함해 2시간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핵심 키워드는 경제, 사회 안전망,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민생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구상이 오고 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그리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TV로 생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은 지난 취임 100일 때와 그리고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전현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자회견이 가능하구나. 미국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예. 우리도 뭐 딱딱하지 않고 유머도 있고. 아주 좀 재밌게 이제 봤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년에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뭐 물론 이제 웃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단호함도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경제나 안보나 또는 뭐 한일 관계, 뭐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그 해박한 식견과 또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유연할 때는 유연한 그러한 조화를 잘 이루면서 성공적인 기자회견을 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난 어떤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히 달라졌다고 보셨나요? 지난해도 좋았어요. 이른바 타운홀 방식으로 해서 기자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손을 들게 해가지고 맞아요. 질문을 받는 사전 사실 예고 각본이 없이. 없는 이런 맞아요. 방식인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대통령이 좀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예. 거기다가 기자한테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변을 못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자가 다시 손을 들어가지고 자 아까 답변 다 안 들었는데 하면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는 방식이 아니라 예, 예. 그 기자가 묻고자 했던 질문에도 확실하게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 상당히 이해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예. 들고 또 그 이해도와 함께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질문을 각본 없던 질문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정책 이해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대통령 다소 좀 어색한 지명할 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자유로운 그 모습 자체가 뭐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방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화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때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여쭤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진행자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별도의 사회사가 없었습니다. 진행자로서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진행자로서는 저는 한 비약점 정도밖에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진행자로서는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일단은 기자들의 이름까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물론 대통령은 당연한 건데 예.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 명찰을 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알고 질문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부터 좀 이 명찰을 달면서 만약에 이를테면은 뭐 KTV에 무슨 기자가 질문해달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확실하게. 측면도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질문을 할 때 또 답변을 할 주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 다소 좀 서툰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대통령은 진행자가 예. 아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직접 질문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만큼은 또는 그 아주 솔직한 모습은 더 돋보였다. 저는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회자가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하니까 굉장히 더 유연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이게 진행자가 또 센스가 없이는 진행이 절대 안 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뭐 진행자시니까 예. 진행자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더 정할 것 같은데 예.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저런 게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약간의 이제 어색한 점이 있죠.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한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저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좀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B학점을 주셨는데 예. 저는 뭐 최소한 A학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좀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니까 정말 절제된 저희들이 뭐 평론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정책 그렇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아로 얘기해야 될지 어로 얘기해야 될지가 순간순간 이게 이렇게 일테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정되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큰 대과 없이 실수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약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진행력에 대한 점수였고요. 그럼요. 물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기자회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분가량 연설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는 집권 3년차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여기서 이 연설문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혁신 성장입니다. 예. 이번에는 경제 중에서도 혁신 성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난해는 소득주도 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을 지난해는 엄청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경제만 무려 35번. 혁신도 그다음. 그다음에 성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려 30번의 안팎으로 혁신과 경제를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 같은 경우는 혁신 성장의 방침을 찍었다. 그리고 성장에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은 방침을 찍으면서도 혁신을 붙인 이유는 혁신을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3대 축 가운데 이번 2019년은 혁신 성장의 방침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혁신 성장에 주목을 하셨고 전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외교안보 쪽에 조금 이제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는데 역시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 국가라고 하는 것 일본이 이제 만들어 놓은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그냥 찌들리는 그러한 한국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한반도의 이제 역할론 이제 동북아의 역할론 이런 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역시 상당한 그 노력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 주역이었다고 하는 것이 귀에 저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구심이 뭐였냐면 자꾸 우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작년 연말까지 좀 보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걸 정리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한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북한도 이해해주자.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우리 박상병 교수님께 드리고요.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전현준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이 경제 키워드가 35번 언급됐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이제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셨나요? 저는 우선 문 대통령이 이 대목을 인정한 것도 저는 굉장히 성과로 봐요. 그동안에 우리는 수출과 관련돼 있는 지표, 고용 지표 등등 지표만 가지고 우리 경제는 그런 데 잘 버티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최악으로 닦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양극화. 그리고 더 이상 이른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의 그 효과가 국민들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낙수 효과가 했습니다. 없다. 낙수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대통령이 연도 기자에서 말한 건 처음입니다. 이런 대목을. 그래서 올해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이 대목이 함께 잘 사는 경제. 그래서 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서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기업과 양극화 속에서 대기업과 이 상위층의 소득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층, 하위층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고 이 목표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엇으로? 성과로 말하겠다. 성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통령 집권 3년 차는 이제는 어떤 화두라든지 또는 구호라든지 또는 담론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거든요. 경제는 성과로 보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직접 문 대통령이 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올해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이른바 제노미스로 통하는 이를테면 공정경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이런 기조가 옳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대목은 결국은 우리 사회 그동안의 비판을 갖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올 연말쯤에는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그런 성과로 답을 하겠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년에 선거도 있고요. 예. 또 내년쯤 되면 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정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도 다음에 2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